지난 9월 10일은 생명의 소중함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19년 동안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어서 네. 이 자살을 핵심적인 재난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얘기 할 때마다 비관적이지만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얘기인데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작년 한 해의 자살 사망자로 지금 추산하고 있는 인구가 한 13,700여 명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 전년도보다도 7%가량 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살률이라고 이야기하면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사망하는가 이걸 가지고 자살률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만 명당 26명 수준입니다. 그래요? OECD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높은 그런 수준이고요. 그 자살은 10대에서 30대까지 연령에서는 사망 원인의 1위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노년층, 그 노인 인구 안에서는 10만 명당 사망률이 60명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60.6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숫자이고요. 네. 통계만으로 본다면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자살자 수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역적으로 본다면 서울 경기권보다는 충청이나 강원권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네,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이 10만 명당 10명 정도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6명이라고 합니다. 2배가 훨씬 넘는 수치인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죽음을 스스로 택하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그 자살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 추정하고 있기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층이나 장년층에서도 자살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가정생활의 어려움이라든가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실제 자살한 사람들 가운데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의 경우에 한 60%에서 72%가량이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자살 사망자로만 따진다면 80%가 정신적인 문제 그중에서 8, 90%는 다른 질환이 아니라 그냥 우울증이 가장 높은 결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하니까 다른 병리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우울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데 굉장히 경쟁적인 사회인 거잖아요. 그런 원인들이 좀 영향을 준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공동체가 같이 지지해주는 정서적인 효과들은 요즘에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데 항우울증 소비율은 또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울증이라든지 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이제 개선이 좀 안 돼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의료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네네. 평생 한 번이라도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사실 전체 인구로 따지면 한 5.6%,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만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20%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정신과적인 질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좀 많이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시선들이 또 있다 보니까 자살에 대한 오해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만 하지 실제로는 시도 안 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그렇게 결심한 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예방할 수 있느냐 이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죠. 네네. 자살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못 봤다 네. 생각한다든가 네. 관심 가지려고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런 말을
내뱉은 경우에 10% 정도는 실제 자살에 이르는 그런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정말 이제 문제를 축소하려고만 보지 마시고 네네. 실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간혹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냐, 죽으려고 마음 먹은 사람을 말릴 수 있겠느냐라는 좀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네. 실제 죽고 싶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의 속마음 속에는 살고 싶다. 그죠. 그리고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그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나를 좀 말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좀 그 살고 싶다는 마음을 이렇게 잘 끄집어내줄 수 있도록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소년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10대와 20대를 보면 사실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에요. 그래서 전체 사망 원인 가운데서도 자살 비율이 10대 그리고 20대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청소년기도 마찬가지지만 한두 가지 원인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게 되지는 않고 뭐 정서적으로 학대라던가 방임이라든가 이렇게 불화 때문에 이런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는 만성적인 위험 요인들이 지금 청소년들 간에 좀 있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에 뭔가 트리거가 될 만한 급성 요인이 한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뭐 따돌림을 받는다던가 네. 요즘 또 SNS나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뭐 그 스트레스 내지는 또 학업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오게 됐을 때 이제 크게 뭐 자살에 이르는 그런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살하고 싶다던가 하는 내용들을 공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렇게 온라인 공간 안에서 이분들이 마음을 털어놓거나 상담을 하고 싶거나 이런 경향들을 잘 이해를 해서 좀 네. 접근하는 방식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좀 가슴이 아픈데 청소년도 청소년이지만 요즘은 또 전 세계가 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노인들도 살펴보면은 이 행복해하지 않고 그리고 또 노인 자살률도 다른 나라보다 조금 이제 높다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심각한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사회 안전망이 노인들에게 충분하지 못하다. 네. 내지는 지금의 노년층이 그 본인들의 노후에 대해서 크게 준비하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들이 원인으로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 자살의 경우에는 특히나 사회적인 죽음이다. 이것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인식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2000년 이후에 지난 20년간을 돌아보면 실제로 자살로 생을 마감한 65세 이상의 노인 숫자로 따졌을 때 연평균 4,600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약 2시간마다 한 명의 노인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는 중이다. 심각합니다. 이건 것이거든요. 네. 노년기에는 빈곤 그리고 건강, 질병의 문제들 이런 것들 또는 고독이나 소외의 문제가 배우자나 자녀의 죽음이나 이렇게 그 뭔가 상실의 경험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들과 맞물려 오기 때문에 우울감이 더 극대화되고 자살로 이어지는 경향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것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면 단순하게 빈곤이다, 뭐 우울이다 이렇게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불평등 혹은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들도 원인이 좀 된다라고 보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노년기의 연령대가 좀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혹은 아니면 사회적 경제적인 계층 간에 어떤 그 사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의 제공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등돼서 나타나는 것들 이것 때문에 더 심화되는 경향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좀 케어가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마음 건강을 평소에 좀 잘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자살 위험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최근에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가진단 질문지를 구성을 해서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살 위험성 질문지라는 것이 있는데 네. 여기 내가 자살에 관한 생각이라든가 시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가 셀프 진단해 볼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하지만 말 그대로 이제 스스로의 어떤 진단 경험이지 이게 의료적인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자살 위험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면 도움을 바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거나 네네. 내 주변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별로 초기에는 이제 상담을 연결해 준다거나 아니면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들도 하고 혹시 정신의료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또 이 유명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식이나 사회에 큰 재난이 있을 때 이 자살률이 증가하는 현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소식을 보도를 하거나 사회 전체가 큰 트라우마를 경험할 때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살이 있다라는 보도들 때문에 혹은 뭐 유명인이라든가 이런 그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들이 자살을 했을 때 영향받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살 예방이나 생명 존중 그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을 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요즘은 이제 언론 보도 하실 때 자살 보도에 대한 공고 기준들을 여기 마련을 해둬서 기사 작성을 하거나 할 때 엄격한 그 기준들을 준수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영상물에 직접적으로 이것을 표현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내보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 언론 보도 아니더라도 네네. 뭐 유튜브라든지 개인 미디어 채널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자살을 뭐 적극적으로 부추긴다거나 미화한다거나 혹은 너무 희화화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 생명 존중 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는 자살 생존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고 또 이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한 사람의 자살은 뭐 작게는 한 5명, 많게는 뭐 30명 가까이까지 뭐 유명인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네네. 자살 생존자는 자살을 원인으로 해서 친구나 가족이나 동료를 잃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에 대해서 똑같은 슬픔이라 하더라도 죄책감이라든지 분노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 분위기상 자살에 대해서 조금 쉬쉬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를 또 잃을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도 가질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 자신의 자살로 그 주변의 자살로 인한 본인의 트라우마를 꺼내놓지 못한다거나 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존해 있는 주변인들을 좀 돌볼 필요가 있다라는 데서 이런 언어들이 도출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살 예방 재단 자체에서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특성화된 모임들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관심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우리가 이렇게 자살을 사회 재난의 하나로 본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할 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네네. 사회에서 어떤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자살이 감소가 될까요? 우선은 생명을 좀 존중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고 교육도 하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 자살에 대한 통계 수치들을 정확하게 집계하거나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냥 그럴 것이다 정도의 원인 분석만 되고 있거든요. 이런 통계 관리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또 많이 제공을 해서 다양한 원인 분석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좀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변을 둘러보면 누군가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 이것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선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선 씨 오늘 소식 잘 들었어요? 명절 앞두고 응급 의료 대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북도 비상대책 마련하고 있는데요. 충북대병원 응급실 의사 인력으로 군의관 2명을 추가로 지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779곳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연다고 하는데요. 네. 연휴 기간 동안 응급 의료 포털 그리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 명절 즐겁게 또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